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는 세금은 이만큼인데 왜 우리 동네 공공 서비스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 티브 모형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동네 100% 만족하시나요? 우리 아이 학교라든지 집 앞 공원, 동네 치안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까지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쏙 드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가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또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세금, 이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진 동네를 찾아서 나 여기서 살래 하고 딱 고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1956년에 경제학자 찰스 티브가 제시한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정책에 투표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걸 아주 멋진 말로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부릅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경제학에서는 공식적으로 티브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은 오늘날 지방재정,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을 끌어오려고 경쟁하잖아요. 그것처럼 전국의 각 도시나 지자체들도 우리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요. 우리는 더 안전해요. 이런 공공 서비스 패키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마치 시장 원리처럼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한 동네 쇼핑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사실 몇 가지 좀 비현실적일 만큼 이상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티브가 제시했던 그 핵심 가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지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뷔페에 음식이 쫙 깔려 있듯이 저마다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세금 꾸러미를 제공하는 동네들이 아주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동네들이 어떤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갈 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그야말로 깃털처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정은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 즉 평균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인구가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1인당 비용은 무조건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혜택이 옆 동네로 흘러 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동네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맑아진 공기를 바로 옆 동네인 B 동네 주민들이 공짜로 누리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혜택은 오직 돈을 낸 그 동네 주민들만 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마법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티브 모형은 어떤 결과를 예측할까요? 이 모형의 핵심 결론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내가 딱 원하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공공 서비스를 받고 그만큼의 세금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낭비도 없는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어쩌면 좀 씁쓸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나 선호에 따라서 스스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고소득층은 비싼 세금을 내는 동네로,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만 원하는 저소득층은 저렴한 세금을 내는 동네로, 이렇게 다들 이사를 가다 보니까 결국 끼리끼리 모여 사는 동질적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티브 모형이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계시죠? 에이,
현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우리 학생 질문처럼 아니 교수님 그냥 짐 싸서 이사 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이게 핵심이죠. 티브 모형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현실의 단단한 벽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모형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비용 없이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장 직장을 옮겨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친구나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막대한 이사 비용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디 이동성 문제뿐이겠어요? 현실의 장벽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동네도 제한적이고 사람들은 세금 혜택보다 당장 출퇴근하기 좋은 직장 근처 집을 먼저 생각하죠. 또 배타적 구역제처럼 부자 동네들이 아예 저소득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모형의 다른 가정들 역시 현실의 벽 앞에서는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쩌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희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훌륭한 공공서비스를 누리면서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 티브 모형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이론이니까 배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형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동네, 우리 도시가 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분석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뉘어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티브 모형은 우리에게 효율성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